엣지가 울던 댐퍼가 못 견디서 펄펄거리던 이 프레임이, 스피커 프레임이 그 강력한 힘에 울어버릴 수 있는 거죠. 땅 때리면 프레임이 운단 말이죠. 프레임이 운다는 것은 내가 뭔가 발성을 했는데, 사람이 발성을 했는데 이 압력이 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프레임이 떨어버리면, 진동을 해버리면. 그리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있는 박스라든가 패널이 또 강하게 움직일 때 떨어버리면 스피커의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땅 소리 내는데 땅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에너지를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캔슬링 된다. 소리를 소멸시킨다. 압력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튼튼하죠. 그 모든 그 구조가 튼튼하게 이렇게 엔지니어가 설계했는데 보비는 거라면 요만한 2인치, 3인치를 하면 약하지 않습니까? 더스트 캡이 있는 것들은 쑥 내려가죠. 거기서 보빈이 여기 있으니까 방사형으로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 좀 작아도 되는데 요 스피커는 크다. 큰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스피커의 떨림, 콘지의 떨림, 모든 이 프레임도 굉장히 두껍게 되지 않습니까? 두껍고 좀 탄탄한 알루미늄 소재로 되지 않습니까? 다이캐스팅으로. 그래서 스피커가 강하게 움직였을 때 스피커가 꼼짝 안 하고 콘지가 딱 움직일 수 있도록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콘지만 딱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콘지 고유의 소리가 나는 거죠. 깔끔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우프가 뭐 10인치가 머신 보빈이 5인치나 되노.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들한테 상식적인, 기술적인 것보다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한번 전달해 봤고, 그러면 그 배선은 늘상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캐었습니다. 이미 요 두 개는 이제 집었고, 이 배선을 집을 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스피커 터미널 단자가, 이렇게 스피커 자체에서 터미널 단자가 별로 안 좋으면 이런 고급스러운 터미널 단자, 텐션 좋은 거를 쓸 필요가 없고 납땜을 해버리면 되는데, 요 스피커는 터미널 단자가 튼튼합니다. 두껍고. 그래서 여기 납땜은 이걸 필요악이라 그랬죠. 안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납땜입니다. 그래서 납땜을 안 하고 이렇게 집었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요 집을 때 뭐 이게 굵으니까 이 선이 굵으니까 굵죠. 굵으니까 이제 요 링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걸 벌려서 집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닥짜리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닥짜리라서 이게 이제 백열로 앰프가 지금 헬릭스 완 채널입니다. 헬릭스 M1 이제 1200W 되죠. 이게 완 채널은 이제 스테레오에 이제 한쪽만 있다 보면 되는 거죠. 채널이 한 개니까 복잡하지 않죠. 설계가 또 힘 있게 할 수 있고, 같은 크기에 비해서 한쪽 채널 거를 몰았으니까 완 채널이. 그래 완 채널은 또 채널 분리도가 100%죠. 채널이 없으니까. 레포트 한 채널, 라이트 한 채널 한 기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완 채널이니까 이 분리도가 스테레오를 쓰면은 100% 아닙니까? 왜냐면 그 앰프 내부에 이제 반 쪼개 가지고 쉽게 말하면 레포트 라이트 채널이 있다. 그러면 전기는 하나 가지고 씁니다. 그럼 전기가 서로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채널 세퍼레이션 분리도가 0.002% 뭐 이런 것도 SMB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왜곡률은 이제 고급이 가야지 적어지는 경우는 채널 분리도가 좋아진다. 그 SMB는 또 상관없습니다. SMB는 고급일수록 노이즈 대비 신호 잡음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완 채널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채널 분리도만 유리하다. 완 채널이기 때문에 보통 1옴까지 됩니다. 1옴까지 통상. 그럼 2옴은 이거 4옴 두 개면 2옴 되지 않습니까? 2옴은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백열로 연결한다. 그럼 하나는 연결했는데 나머지 요거는 두 개를 집어야 이 좀 잘 만들어져 있는 요 이 터미널에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터미널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겁니다. 튼튼하게. 마음이 쏙 듭니다. 이 터미널이 시안찮아 가지고 우리가 애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튼튼하게 생긴 터미널을 보면 엔지니어가 좋게 보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뭐냐면 스피커를 만들 때 이게 뭐 애기 가지고 이어는 얄팍한 거 쓰고 전 도색도 뭐 도금도 이상하게 하고 그런 거는 쳐다보면 막 깝깝합니다. 서로 잘 놓고 긋지도 않은 것이 손님이 갖고 왔는데
관상적으로 보면 갖고 왔는데 이게 써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게 쓰기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요 잘 물렸죠? 깍! 요 텐션이 좋습니다. 여기 텐션이 좋은 거고. 요 부분에는 이제 테이핑 해야 되겠죠. 납을 하는 것보다 요 텐션이 요렇게 C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것이 눌려주는 힘이 좋고, 요 뒷펜에 쏙 들어가 있는 동그란 거 있죠. 그러고 줄도 럭비 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텐션을 좋게 만든 터미널, 스피커 터미널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뭐합니까? 스피커 쪽에서 삐리하면 완전 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리 했으니 이제 산소 접촉을 산소 수분 이 접촉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전기 테이프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많이 써야 됩니다. 적당하게 잘라서 이것을 당겨야 됩니다. 쭉 당겨서. 납땜은 왜 안 좋냐면 납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납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납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하나당 10만원, 우리 납땜 한올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넘어야 오디오용으로 적합합니다. 3만 몇천 원짜리는 일반적인 겁니다. 저는 또 10만원 넘는 거 씁니다. 또 언납도 있고, 줄기 이제 ICL 단자 같은 거 납땜할 때. 그 납땜기도 좋아야 됩니다. 납땜기가 시중에 파는 3만원, 5만원짜리 해도 되는데 한 70만원 이리 돼야 됩니다. 최소 40. 그래야 납땜이 이게 이 굵은 선을 연결할 때 빠르게 열을 가해서 납을 빠르게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납이라는 것이 접착력을 하는 기거든요. 빠르게 침투돼야 되는데 요 터미널에도 열 받아가지고 납이 바삭 붙어야 되고 접착제처럼 배선에도 수르륵 타고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배선하고 납하고 일체가 돼야 되고 그 동시에 이쪽에 붙은 납과 배선에 붙은 납이 하나가 탁 되는 겁니다. 근데 납이 이제 밀착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붙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엉성해지 갖고 잘 안 붙어 가지고 계속 열을 가하게 되고 한 400도, 380도 일 되는데 400도 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1초 만에 딱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가지고 2초, 3초, 5초 걸리고 또 개우 붙였는데 또 엉성해 또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열이 아무래도 이제 400도 이리 되는 게 수초 동안 찢어지고 이러니까 피복도 상해지고 이미 이제 데미지 먹은 행태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죠. 그 잘하는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래 하면 되는데 아무리 또 납을 잘 찢어도 잘 붙인다. 조금 전에 압축된 상태 최대한 빈 공간 없이 납이 스며들어서 얘가 접착을 시키게 되는데 납하고 이게 배선하고 이 터미널하고 공간도 붕붕 뜨고 그 사이에 납이 이제 메어져가 있고 그 납이 메어져 있는데 납이 이제 언납이나 좋은 거 쓴 것도 아니고 잘못 찢어 가지고 그렇게 빈 공간을 둥 띄어서 납을 찢었다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펀듯이 오랫동안 푹 찢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그래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납에도 아무래도 열 많이 가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시스템, 좀 비싸고 소리가 잘 나야 되는 시스템, 그런 경우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조기보다도 손으로 기계를 조어라 손으로 조어나 소리가 뭐 다를까이 별 차이 없습니다. 조을 때 잘 조아주면 됩니다. 기계를 조아도. 요새는 임팩이나 이런 거 조으면 실수로 이렇게 인대 찝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내 스스로가 현재 지금 조어는 임팩으로 하면은 임팩이 잘 돌아가나 잘 나시면 잘못 눌리면 삑사리 날 텐데 이는 걱정에 의해서 조어는 시간이고 그 소요되는 시간에 난 손으로 조으면 지금 텐션 쫀쫀함이 딱 좋네. 앞으로 그러면 이 나무 두께에 이 정도 굵기면 이 정도 텐션이 나는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기분 좋게 조여지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조어는 거죠. 그 시간이 자기의 생각을 되뇌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조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쪼는데 기분 좋게 좋아졌고, 스피커 프레임도 박스랑 딱 붙었고, 야, 이러면 6인치 도화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좋아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뭐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 때나 하면 그 효과가 좀 덜하고, 뭔가 뭐 어떤 방식이든 그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면 효과는 더 뚜렷합니다. 여기서 안 좋아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더 세게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요거보다는 여기 이제 힘쓰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구가 좋습니다. ES-악기. 이 ES-악기 저는 옛날부터 어쩌다 이거 샀는지, 이거 샀는데 다른 걸 써본들 이게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되는 겁니다. 덩크렌치보다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음향에서는 더 좋습니다. 우리가 뭐 엔진 블록을 좋은다든가 이런 거는 또 숙련된 전문가라 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음향 장비에서는 숙련된 전문가의 그 손에서 느끼는 그 토크가 기계에서 나타내주는 토크보다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스포티지 NQ5에 서브우퍼를 장착할 겁니다. 서브우퍼 스피커는 10WM 유토피아 10WM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빈이 좀 큽니다. 보빈이 이거는 뭐 4, 5인치 되겠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있는데, 이게 보빈이 5.5인치. 여기 보이는 요 새카만 기둥 보이죠? 이 5.5 그 보빈입니다. 보빈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이만큼의 그 기둥이 그 자를 볼까? 예. 약간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기둥이 얇죠. 기둥은 가벼워야 됩니다. 스피커의 구조에 무거운 거는 프레임만 무거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소프트하게 때에 따라서 이제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 스피커가 이게 웁니다. 운다는 것이 똑같이 왔다 갔다, 이게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판이 깨끗하게 이 모양 구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강하게 빡 하거나 가부하가 차면은 이 스피커 이 콘지 이게 똑같이 안 움직이고 우글우글거리면서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소리에 이 빡 하는 어떤 잡음도 낼 수 있고, 빡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잡음도 낼 수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팽팽한 그 진동판 콘지보다는 우글우글거리면 정교한 사운드가 안 나겠죠. 그래서 가볍기는 가벼워야 되지만은 좀 더 강도가 얇은 거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서브우퍼나 일반 스피커의 그 재료 개발이 스피커의 그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이쪽 자석이 요 안에 있는데, 가에 있는 거는 이제 자석을 커버하고 있는 프레임의 커버입니다. 쇠가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이 속에 안 보이는 이 속에 자석이 있죠. 그 자석이 이제 그 네오디듐도 있고 일반 페라이트도 있는데, 네오디듐도 상중하 등급이 있고 일반 페라이트도 상중하 등급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알리쿠 자석 아주 과거에 그랬는데, 그 자석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보빈 속에 구리가 이렇게 감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리가 감겨 있는데 그게 코일이라 그러죠. 그 구리가 이리 감기는데 두 가닥이 들어가서 감깁니다. 싱글 보이스 코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감기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또 듀얼 보이스 코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하나 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듀얼이다 해가지고 네 가닥이 두 가닥이 딱 들어가면 쫙 감이 가지고 마지막에 싹 튀어 나오는 거, 그래가 총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 싱글 보이스 코일, 듀얼 보이스 코일이 그거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럼 그 보이스 코일이 감기가 있으면 이 주변에 자석이 토성 테두리처럼 딱 이리 있는데,
그 자석과 이 보빈, 구리가 감겨 있는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는 그 공간이 뭐 한 0.5mm, 그 아주 그 좀 좁습니다. 뭐 1mm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간격이 그 보빈이 들어가는 보이스 코일, 보빈의 두께도 이렇게 안 두껍습니다. 아주 0.2mm 가늡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늘면서 이렇게 열에도 강하고 딱딱한 그런 소재죠. 금속 소재는 아닌데, 이제 보빈으로 쓰는 소재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다. 그걸 쓰는데 그게 이제 열을 받아도 또 아레올로 기둥 움직여도 이게 보빈도 찌그러지지 않고 잘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세밀한 소리 내고 그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약간 부드럽고 둔한 소리를 냅니다. 근데 부드럽고 둔한 소리가 나쁜 건 아니고, 우리 뭐 기타 베이스 두둥 둥둥둥 그 세밀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드럽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둔하지만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 둔하다고 나쁜 건 아니고 세밀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이게 매끄러움이라든가 또 부드러움이 또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피커를 개발할 때는 전체적인 스피커 그 크기의 이 엣지, 이게 엣지고 이 콘지, 요 콘지인데 이제 배꼽이 있으면 그 더스트 캡이라 합니다. 요거는 더스트 캡이 없는 타입이죠. 그리고 요 아까 보빈 설명했죠. 자석, 그러고 댐퍼가 있죠. 댐퍼는 요 안에 보면 노란 거 보이죠. 여기에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습도에도 강하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이 텐션을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 그 텐션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텐션을 잡아주는 걸 또 요 엣지가 그 역할을 하죠. 이 엣지가 이제 뻑뻑하다. 밑에 그 댐퍼가 뻑뻑하다. 그러면 그 잘 안 움직이는 스피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라우드한 부밍 사운드, 우퍼, 북북 아부북 하면서 그 음악이 아니고 일단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내기 위해서 이제 가시도 하고 또 홍보용, 어디 뭐 나이트클럽도 그런 게 스피커가 이렇게 하면 조명 비춰가면서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어쨌든 저렇든 간에 또 옆에는 또 더 정확한 소리 내는 스피커가 있으면 되니까 그런 전시용 시각적 효과가 필요할 때도 쓰기도 하고 우리 카오디오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버리죠. 그 대신에 금액이 쌉니다. 이 무거워도 소재가 싸기 때문에 싸고 조립하거나 설계할 때 정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싸게 팔리니까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의 그 재료의 특징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요 보빈의 이제 크기가 얼마큼 크냐 이 스피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요리 놓았는데 기본적인 스피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보빈이 넓으면 뭐가 좋느냐? 아무래도 강력하게 움직일 때 아까 콘지가 이렇게 울 수 있지 않습니까? 빵! 이래 할 때 이 스피커 스펙하고 뭐가 안 맞거나 스피커하고 매칭이 잘 맞지만은 녹음이 강하게 부스터된 베이스가 세게 터져버리면은 푹 이래 하죠. 그때 이 콘지가 우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렇게 라운드 이 산처럼 이 피커와 딥을 준 겁니다. 그러면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철판도 민자보다는 뭔가 우리 도화에 보면 각이 쫙 있지 않습니까? 웨캐치 위에 보면 라인. 거기 디자인도 있지만 철판을 튼튼하게 하는 각입니다. 그리고 아랫단으로 내려갈 때도 요렇게 살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판이 민자로 내려오면 둥둥둥둥 옵니다. 잡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살짝 요렇게 되면 딱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는 보면 요 창문이 일이 있으면 거기서 봤을 때 단면도를 그리면 이게 실내 쪽에 도어 트림이고 외쪽에 이 불룩하게 내려오는 그 모양에 따라서 이 차가 얼마나 철판이 견고할 수 있나, 문콕에 강하나 이것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콘지도 그러한 콘지다. 그러면 이러한 강력한 이제 움직임에도 정상적인 이 엔지니어가 그 생각한 음색을 내려면 때에 따라서 이게 모든 그 스피커가 떨리는 우는 콘지가 울든 엣지가 울든 댐퍼가 못 견디서 펄펄거리든 이 프레임이 스피커 프레임이 그 강력한 힘에 울어버릴 수 있는 거죠. 땅 때리면 프레임이 운단 말이죠. 프레임이 운다는 것은 내가 뭔가
발성을 했는데, 사람이 발성을 했는데, 이 압력이 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프레임이 떨어버리면, 진동을 해버리면. 그리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있는 박스라든가 패널이 또 강하게 움직일 때 떨어버리면 스피커의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땅! 소리 내는데 땅!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에너지를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쉽게 설명하면 캔슬링 된다. 캔슬. 소리를 소멸시킨다. 압력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튼튼하죠. 그 모든 그 구조가 튼튼하게 이렇게 엔지니어가 설계했는데 보비는 거라 뭐 요만한 2인치, 3인치를 하면 약하지 않습니까? 더스트 캡이 있는 것들은 쑥 내려가죠. 거기서 보빈이 여기 있으니까 방사형으로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좀 작아도 되는데 요 스피커는 크다. 큰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스피커의 뚫림, 콘지의 뚫림, 모든 또 이 프레임도 굉장히 두껍게 되지 않습니까? 두껍고 좀 탄탄한 알루미늄 소재로 되지 않습니까? 다이캐스팅으로. 그래서 스피커가 강하게 움직였을 때 스피커가 꼼짝 안 하고 콘지가 딱 움직일 수 있도록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콘지만 딱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콘지 고유의 소리가 나는 거죠. 깔끔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빈이 크기가 요 정도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120이네. 거의 120인데 4.5인치 5.5인치, 4. 거의 5인치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우프가 뭐 10인치가 머신 보빈이 5인치나 되노.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들한테 상식적인 기술적인 것보다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한번 전달해 봤고, 그 다음에 요 엣지가 좀, 이왕이면은 부드러운 것들이 저는 소리가 질감이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게. 요거는 좀 부드럽기보다는 약간은 좀 빡빡한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땅! 치는 힘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편에 들어가는 것은 소리가 질기거나 부드러움이 없죠. 그런데 또 맑게 난다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요 콘지가, 이 콘지의 소리 특징, 이것이 아마 보컬 유토피아의 생명이 아닌가, 이는 이제 특징적인 생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보이스 코일이 이거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 반대편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이제 듀얼 보이스 코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당 4옴입니다. 뭐 3.7, 3.6 이러면 4옴 보면 됩니다. 그러고 뭐 5.7, 5.8, 3옴, 6옴이라 보면 되고 좁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4.5, 1 되면 4옴이 아니고 5옴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쉽게 하면. 그러면 이제 3.7 뭐 1이 되니까 4옴으로 보죠. 그러면 4옴 2개면 직렬로 연결하게 됐을 때는 8옴이 되고, 백렬로 연결하면 2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옴이 되면 홈에서 많이 쓰죠. 아까 설명했죠. 8옴이 되면 아까 보빈의 그 공간이 좁을수록 세밀할수록 좁고 간격이 빈틈 없을수록 세밀한 소리 내고 민감한 소리를 낸다 했지 않습니까? 간격이 넓으면 부드럽고 둔한 소리를 낸다 했고,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간격이 넓어도 부드러움에서 생생한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또 생생함은 간격이 넓은데, 보빈 속에 간격이 넓은데 베이스는 부드럽고 중고음은 세밀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피커 튜닝입니다. 스피커 설계자의 튜닝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드러운 베이스를 내고 싶은데 그럼 간격을 넓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콘지는 이걸 하고 뭘 하고 했는데 보빈은 얼마나 간격을 하지? 그러면 또 고장날 확률도 있고 좁게 하면 넓게 해야 되겠는데 베이스를 좀 부드럽게 응답 특성을 조금 너무 민감하게 안 하고 조금 더디게 그렇게 한다면 보빈은 그럼 어느 걸 쓸까? 이 고민이 있을까 알겠습니까? 스피커 만드는 게 생각보다 앰프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엔지니어의 어떤 고민, 생각, 어떤 그 방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고음 스피커일수록 더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피커를 만드는 엔지니어, 탑 엔지니어는 몇 안 되지만은 앰프를 잘 만드는 탑 엔지니어는 많습니다. 그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스피커를 울려주기 위해서 앰프를 만드는데 따져고 보면 스피커가 더 많이 팔리는데 왜 스피커 엔지니어는 몇 안 될까? 그 스피커가 지중에 돌아다니는 걸 잘 가동하기 위해서 앰프를 만드는데 왜 앰프 엔지니어, 고급 엔지니어는 많을까? 좀 더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접근이 편하고 스피커는 뭔가
계측을 해야 됩니다. 얄팍하게 그냥 막 찍어내는 거 말고 계측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갱력, 캐파, 캐리어 이게 없으면 뭐 책으로 통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그만큼 중요하다. 단가로 치면 별로 안 비싸겠죠. 파워앰프보다. 근데 스피커는 비쌉니다. 그런 거 연구 개발할 때 많은 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입할 때도 뭐 무겁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보라스와 이쪽 보라스 같이 물리면 직렬인데 백렬인데 그러면 이음이 되고 이쪽 보라스 아무나 한쪽 보라스 선 하나 물리고 건너편에 마이너스에 물렸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선을 빼가 오면 그거는 직렬입니다. 그러면 뭐 4 플러스 4, 8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옴과 4옴의 차이는 4옴과 8옴의 차이는 뭐냐? 또 2옴의 차이는 뭐냐?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백지하고 딱 저항만 가지고 스피커의 임피던스만 가지고 소리 특징은 뭐지?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옴은 아까처럼 얘기했던 순간 특징, 가도 특성, 그 순간 응답 특징이 앰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스피커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조금 늦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드러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 생생한 소리도 내고 싶은데 고음하고 중음에는 그러면 이 스피커 콘지와 엣지, 댐퍼, 보이스 코일 이는 재료를 가지고 튜닝을 하는 겁니다. 스피커 그리 만드는 거고 그리 해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사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낸다.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옴은 뭐냐? 그냥 4옴 다음에 바로 2옴을 설명하겠습니다. 4옴은 가운데니까. 그럼 2옴은 셈이란 그 보빈의 공간처럼 조금 짝깍거리면 바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죠. 바로 반응을. 저항이 내려갈수록 스피커가 바로 반응을 하니까 뭐가 좋느냐? 8옴, 6옴보다는 4옴이 전기가 조금만 더 가도 스피커가 뻘떡 뛰니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뻘떡 뛰니까 6옴은 들어가면 들어왔나 움직이지만 4옴은 들어가자마자 뻘떡 튀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응답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응답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모든 소리는 우리 감성을 자아내야 되기 때문에 곱고 부드럽고 선명하게 들리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2옴보다는 8옴이 더 유리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4옴은 그 중간입니다. 4옴은. 그러면 이제 2옴은 한 20W면 이 스피커를 가동할 수 있다면 4옴이라면 한 40W가 있어야 가동이 되고 6옴, 8옴이라면 80W, 100W가 있어야 그 가동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응답 속도가 늦지만은 파워앰프에서 더 강력한 힘을 에너지를 보내주면 거기 보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돈이 문제죠. 출력이 센 앰프 등급이 높은 거는 비싸죠. 등급이 높지만은 출력이 낮으면 싸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스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없죠. 소리 내는데 배터리, 자동차가 써야 될 전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OEM은 주로 2옴을 쓰는 겁니다. 음질이 2옴 스피커와 4옴 스피커의 차이는 아까 설명했죠. 와트 수의 개념도 있지만 반응 응답 속도도 있다. 그런데 이제 4옴은 2옴보다는 4옴이 좀 더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다. 4옴보다 6옴, 8옴이 더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적게 먹어야 되고 또 앰프의 부속도 조금 적게 들어가면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찍어낸다고 봤을 때 그거 하나당 1,000원을 냈기도 큰 돈이죠.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4옴만 넣고 10,000원짜리 소리 지질로 잘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옴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지. 단가 줄이고 아무 문제 없는 거기 맞는 거죠. 왜? 스피커 소리를 네 차보다 너 회사보다 우리 소리가 더 좋을 거야 하고 싸우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옴 어디 2옴 스피커를 쓰는 이유가 OEM에서는 그러한 이제 뜻이 있고 홈에서는 전기가 넉넉하니까 6옴 8옴을 쓰는 그러한 뜻이 있다. 통상가에서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우리 중간을 택하자 해서 4옴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 서브우퍼가
그냥 저는 4옴 듀얼보다는 4옴 싱글을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400W 앰프다. 그러면 그냥 4옴 싱글 보이스 400W. 이게 딱 만드는 거면 저는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행히도 4옴 듀얼 보이스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앰프가 있으면 만약에 뭐 200W 투 채널 앰프가 있다. 그러면 스테레오로 해도 되고.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음악이 좀 빵빵하게 넣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브우프를 장착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대개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런데 좀 비싼 거 달았는데 좀 빵빵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멋이 약하고 그러면 좀 뭔가 그러고 장착해주는 사람도 음질 위주로 퀄리티 아주 고퀄리티로 만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음질도 꼬작꼬작한데 소리도 안 때려준다. 그러면 스피커의 그 지명도, 인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앰프 202보다는 402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 또 돈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소리 잘 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냥 200W 투 채널 가지고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 투 채널을 쓰지 말고 앰프라는 특징은 브릿지, 레프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선 중에 한 가닥, 라이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선 중에 한 가닥 뽑아내면 싱글 보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브릿지입니다. 이쪽 거 반, 이쪽 거 반. 그러면 200W가 400W가 될 때도 있고 앰프의 설계자에 따라서 600W가 될 수도 있고 800W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앰프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202 채널의 앰프를 4옴 브릿지를 해버리면 와트수를 실제 400W가 아니고 600W까지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듀얼 보이스를 쓰면 이왕 이 적당한 앰프에서 와트수를 많이 빼먹자, 그래 걸자, 이러한 이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듀얼 보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앰프가 브릿지를 할 건데 2옴 브릿지를 지원하느냐, 4옴 브릿지까지 지원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고 2옴 브릿지가 지원이 안 돼도 2옴을 해도 됩니다. 그때는 앰프가 출력이 이 스피커보다 훨씬 넉넉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서브우퍼가 2옴 듀얼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저음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2옴이 되게 되면 앰프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 스피커와 임피던스 관계가 즉각적인 음질은 안 좋지만은 즉각적인 반응이 좋아서 베이스가 조금 처지는 거 또 막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2옴 듀얼 보이스를 4옴 듀얼 보이스를 하게 되면 통상 8옴을 쓰는 것보다 4옴 스테레오를 쓰는 것보다 또 2옴 백열 연결 2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워 앰프가 2옴 브릿지가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이 앰프보다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다. 라고 이제 판단되면 4옴 스테레오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4옴 스테레오를 하든 2옴 브릿지를 하든 박스에 담아야 되는데 그럼 배선의 결선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선 결선을 하는데 또 배선에 관련된 또 사소한 또 그 정보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편 겁니다. 요 보이는 나무 있죠? 이 나무가 오동나무입니다. 가공하지 않는 오동나무고 제주도에서 캐난 지가 최소한 몇십 년 된 겁니다. 1년, 2년 된 게 아니고 그늘에서 오랫동안 건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위에서 음악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오동나무가 MQ5의 프론트 도어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제 이 오동나무를 이거 보면 가공 아닌 거죠. 대패만 이렇게 밀어난 겁니다. 또 언제 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목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요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선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배선은 늘상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캐었습니다. 이미 요 두 개는 이제 집었고, 이 배선을 집을 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스피커 터미널 단자가, 이렇게 스피커 자체에서 터미널 단자가 별로 안 좋으면 이런 고급스러운 터미널 단자 텐션 좋은 거를 쓸 필요가 없고 납땜을 해버리면 되는데,
요 스피커는 터미널 단자가 튼튼합니다. 두껍고. 그래서 여기 납땜은 이걸 필요악이라 그랬죠. 안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납땜입니다. 그래서 납땜을 안 하고 이렇게 찝었습니다. 이렇게 찝어서 요 찝을 때 보면 이게 굵으니까 이 선이 굵으니까 굵죠. 예, 굵으니까 이제 요 링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걸 벌려서 찝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닥짜리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닥짜리라서 이게 이제 백열로 앰프가 지금 헬릭스 완 채널입니다. 헬릭스 M1 이제 1200W 되죠. 이게 완 채널은 이제 스테레오에 이제 한쪽만 있다 보면 되는 거죠. 채널이 한 개니까 복잡하지 않죠. 설계가 힘 있게 할 수 있고 같은 크기에 비해서 한쪽 채널 거를 몰았으니까 완 채널이. 그래 완 채널은 또 채널 분리도가 100%죠. 채널이 없으니까 레포트 한 채널, 라이트 한 채널 한 기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완 채널이니까 이 분리도가 스테레오를 쓰면은 100% 아닙니까? 왜냐면 그 앰프 내부에 이제 반또개 가지고 쉽게 말하면 레포트 라이터 채널이 있다. 그러면 전기는 하나 가지고 씁니다. 그럼 전기가 서로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채널 세퍼레이션 분리도가 0.002%뭐 이런 것도 SMB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왜곡률은 이제 고급이 가야지 적어지는 경우는 채널 분리도가 좋아진다. 그 SMB는 또 상관없습니다. SMB는 고급일수록 노이즈 대비 신호 잡음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완채널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채널 분리도만 유리하다. 완채널이기 때문에 보통 1옴까지 됩니다. 1옴까지 통상. 그래 2옴은 이거 4옴 두 개면 2옴 되지 않습니까? 2옴은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백열로 연결한다. 그럼 하나는 연결했는데 나머지 요거는 두 개를 찝어야 이 좀 잘 만들어져 있는 요 터미널, 이 터미널에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터미널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겁니다. 튼튼하게. 마음이 쏙 듭니다. 이 터미널이 시안찮아 가지고 우리가 애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튼튼하게 생긴 터미널을 보면 엔지니어가 좋게 보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냐면 스피커를 만들 때 이게 뭐 액기 가지고 이거는 얄팍한 거 쓰고 전 도색도 뭐 도금도 이상하게 하고 그런 거는 쳐다보면 막 깝깝합니다. 서로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손님이 갖고 왔는데 관상적으로 보면 갖고 왔는데 이게 써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게 쓰기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데 답답합니다. 이거는 이게 예쁘니까 더 예쁜 걸 달아주고 싶고 더 완전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얘가 예쁘니까 예쁘다는 것이 그냥 마음에 든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두 선을 여기에 연결하려고 하면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런 거는 이제 반씩 어차피 두껍습니다. 요 부분만 자르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반반 정도만 깔끔하게 날려서 근데 이 배선도 두꺼운데 이건 더 두껍고 좋겠지만은 어차피 요 딱 잘리는 요 부분 요까지는 굵은 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 그리 보는 거죠. 아주 그렇다면 이거 두꺼운 걸 해본 들어가는 뭐하노? 두꺼운 걸 생으로 했다 치자. 요 입구 모가지가 얇은데 이 목이 얇은데 그리 따져버리면 요거는 굵은 건 너무 많아. 요게 보면 보빈이 그러면 조만한 얇은 선인데 이리 대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정적인 구간의 얇은 건 괜찮다. 이까지 오기까지 잘 왔으니까 그거 저도 한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 때까지 잘 왔으니까 이곳까지 마치 여기 리더선까지 잘 왔으니까 리더선은 얇아도 되지 않습니까? 원래 리더선이 얇으니까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 전체가 얇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반반 했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안 자르고 한 방에 찝었으니까 개우개우 잘 찝었으니까 이제 요는 반반 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많이 헷갈리고 와씨 이래 되는 긴가 뭐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는 겁니다. 요는 이제 잘 까서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별거인데 한만 보면 그 다음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라버리고
조금 두껍긴 한데 그래도 연결해서 벌렸으니까 미리 요거를 이제 조금 엄마야 돼. 너무 많이 벌렸네. 이제 압축기로 찍기 전에 어느 정도 도망 못 가게끔 요놈을 좀 잡아놔야 압축기로 찝을 때 옆으로 도망 안 가고 소롯이 집힙니다. 요거 조금만 못 맞으면 되겠네. 배선 하나 찝는데 뭐 저리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뭐 중요한 거예요. 아무데나 쿡 찍고 시합해야지. 테이프 감고. 그 시간을 자꾸 할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평당에 뭐 200만짜리 집 짓는데 400만원짜리처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인건비가 나가고 뭐 모든 것이 다 안 맞는데, 적자인데, 이제 거리 따자면 되는 겁니다. 꾹 눌리면, 요 모양이 요 안으로 싹 들어가게, 요 보면 싹, 싹, U자가 싹, 싹 들어가게 씹는 그런 공구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꼭 요렇게 피복이 있으면 요리 이제 벌어져 있다가 요 안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찝으면 이리 찝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하트 모양으로 쿵 눌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게 적비 있으니까 잘 안 벌려지고 더 강하게 꽉 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한두 가닥 티 나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예, 그런 원리로 찝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길면 이만 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요 전달되면 좋겠네. 그래도 됩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선이 없어 보이고 또 피복이 산소랑 노출되면 거기서부터 번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 번지듯이. 노출된 그놈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부식을. 처음부터 산소랑 노출되는 것을 막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요 판에는 이제 공구가 좀 깔끔한 공구로 해서 조금 지금 역시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운 난간도 내가 배선을 좋은 걸 썼는데 심히 배선을 자르기도 싫어. 터미널도 엄청 비싼 거야. 비싼 스피커고 앰프도 좋아. 내가 지금 선호를 잘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일하십시오. 아무 때나 일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찝어야 됩니다. 요 공구를 이 사이소 요 크지 않습니까? 늘어져. 그래서 이제 그냥 손으로 이렇게 꽉 눌리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빡빡한 거는 두 손으로 해야 되고 두 손으로 잘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탁 눌리가지고 위에서 그냥 내 체중으로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이 엄청난 압력이 될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잘 보일란가? 이게. 이거 잘 물렸죠? 깍! 요 텐션이 좋습니다. 여기 텐션이 좋은 거고, 이 부분에는 이제 테이핑 해야 되겠죠. 납을 하는 것보다 요 텐션이 요렇게 C 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것이 눌려주는 힘이 좋고, 요 뒤편에 쏙 들어가 있는 동그란 거 있죠. 그러고 줄도 럭비 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텐션을 좋게 만든 스피커 터미널입니다. 근데 이게 좋으면 뭐합니까? 스피커 쪽에서 삐리하면 완전 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리 했으니 이제 산소 접촉을 산소 수분 이 접촉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전기 테이프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많이 써야 됩니다. 적당하게 잘라서 이것을 당겨야 됩니다. 쭉 당겨서 납땜은 왜 안 좋냐면 납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납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납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하나당 10만원, 우리 한올, 납땜 한올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넘어야 오디오용으로 적합합니다. 3만 몇천 원짜리는
일반적인 겁니다. 저는 또 10만 원 넘는 거 씁니다. 또 언납도 있고, 뭐 특히 이제 ICL 단자 같은 거 납땜할 때, 그 납땜기도 좋아야 됩니다. 납땜기가 뭐 시중에 파는 뭐 3만 원, 5만 원짜리 해야 되는데 한 70만 원 이리 돼야 됩니다. 최소 40. 그래야 납땜이 이게 이 굵은 선을 연결할 때 빠르게 열을 가해서 납을 빠르게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납이라는 것이 접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빠르게 침투돼야 되는데 요 터미널에도 열 받아가지고 납이 다삭 붙어야 되고 접착제처럼 배선에도 수르륵 타고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배선하고 납하고 일체가 돼야 되고 그 동시에 이쪽에 붙은 납과 배선에 붙은 납이 하나가 탁 되는 겁니다. 근데 납이 이제 밀착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붙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엉성해지 갖고 잘 안 붙어 가지고 계속 열을 가하게 되고 한 400도, 380도 일 되는데 400도 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1초 만에 딱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가지고 2초, 3초, 5초 걸리고 또 개우 붙였는데 또 엉성해 또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열이 아무래도 이제 400도 뭐 일이 되는 게 수초 동안 찢어지고 이러니까 피복도 상해지고 이미 이제 데미지 먹은 행태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죠. 그 잘하는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래 하면 되는데 아무리 또 납을 잘 찢어도 잘 붙인다. 조금 전에 압축된 상태 최대한 빈 공간 없이 납이 스며들어서 얘가 접착을 시키게 되는데 납하고 이게 배선하고 이 터미널하고 공간도 붕붕 뜨고 그 사이에 납이 이제 막혀져 이제 메어져가 있고 그 납이 메어져 있는데 납이 이제 언납이나 좋은 거 쓴 것도 아니고 잘못 찢어 가지고 그렇게 빈 공간을 둥 띄어서 납을 찢었다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펀 듯이 오랫동안 푹 찢어 가지고 달가 가지고 그래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납에도 아무래도 뭐 열 많이 가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플러스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분명히 전기 테이프로 해서 명확하게 산소 접촉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보자면 그거 이제 수소 튜브를 씌워서 좀 더 이제 예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같이 꼽아서 이렇게 배선을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노을동 말동 이 정도 해가지고 배선을 어떻게 하면 어떠한 형태의 배선이든 간에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기능에 문제가 없이 또 이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도 요 하나 완성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약간 움직여야 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요거를 넣어 가지고 이 안에 되는데 이제 이쁘게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쁘게 요점에 요리 움직여야 될게 어느 정도는 그럼 한쪽은 끝났죠. 좀 더 길게 할 걸, 그죠? 이게 그런 거는 이제 꼼꼼하게 챙기면서 하면 더 좋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작은 거 제가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작은 거 빨간 거 플러스 까만 거 마이너스. 왜냐면은 선 색깔은 이렇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바로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배선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배선에서는 뭐 이게 긴가 저기 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색깔을 또 뭐 자동차 공간은 밝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실내지 않습니까? 불을 켜놔도 그 실내에 불을 켜놔도 잘 안 빕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게끔 하는 개념으로도 지금 이렇게 이걸 수습을 넣는 거죠. 이게 조금 작네. 작으니까 잘라버리고 굳이 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개가 돼서 그런가 보다. 요 정도 하고 이것도 작을란가.
이것도 작네. 이제 어차피 바깥쪽 피복을 또 굵게 또 하나 넓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래 하는 겁니다. 요리 해서 일단 요거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놈을 넣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것보다 이제 이쁘게 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넣어주면 옷을 한 개 더 입혀주는 거죠. 조금 더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만큼 모가지가 살짝 나와야 예, 장착할 때 편하니까. 그러고 너무 뻣뻣하면 이게 이제 배선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땡기지 갖고 약간 이제 관절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존재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관절 역할이죠. 여기 요 부분이 요리해서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배선이 좀 성의 없어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또 굵은 거를 가지고 이게 완전 좀 굵은 거를 가워 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뭔가를 다 감싸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성의, 모든 것은 뭐 이렇게 정성, 성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소리가 엄청 잘 났는데 작업한 게 영 성의 없이 작업했다. 뭐 매이고 뭐 그렇지만 뭐 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뭐 쳐다보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어중간한 게 뭐 이게 사람이 이제 성인을 포했다는 것은 차주가 봤을 때 뭐 다른 데도 신경 썼겠네. 다른 데도 신경 썼겠네. 이런 이제 의미로도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굳이 뭐 요리실에 갈 수 있습니다. 공간이 돼야지. 이래 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또 충분하네. 그 요리가 요래 해주면 뭔가 좀 굳이 이거는 쭉 안 오면 됩니다. 그 뒤에만 짜고 무고 예,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 여기 요래 들어가고 여기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 밖으로 나갈 거는 이제 밖으로 들린 다음에 총알 단자를 이제 해야 되겠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단자를 꼽아 보겠습니다. 이게 이 스피커가 차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거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앵글을 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까 화면 선명하게 봤지 요 동그라만 건데 요 안에 탱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빠질락 하면 뭐 엄청 뭐 강하게 뭔가를 안 하면 안 빠지겠죠. 이 납땜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지금 배선 체결에 지금 현재 그림상에 봤을 배선 체결은 완벽한 겁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해서 넣는 거는 이 정도는 괜찮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한 그 작업에 지금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한 내용 이 정도면은 안 빠집니다. 이거는 굳이 뭐 납땜할 그거 인두기로 그거 뭐 할 필요 없고 거기까지 신경. 요거 살짝 찢어 볼까요? 그 영상 찍으니까 그래도 뭐 그 아까 이걸 일부러 내가 세게 안 한다 그랬죠. 이 버려지라고 세게 안 한 겁니다. 하면 됐고 요것이 이제 총알 단자로 집어서 이 바인딩 포스트를 하지 왜 이걸 하지? 이렇게 이제 그리 또 쉽죠. 바인딩 포스트 바인딩 포스트의 실체
그 바인딩 포스트 되게 중요합니다. 바인딩 포스트가 싸구리 일반적인 구리 한 뭐 5만 원짜리 쓰지 않습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하나에 바인딩 포스트가 그 표면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좋습니다. 바인딩 포스트가 배선이라 보면 돼. 배선. 바인딩 포스트가 좀 전에 그 단자 봤죠. 단자. 스피커 단자 요요 반거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비싼 고급 그 동에다가 도금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뭐 금액이 엄청 올라갑니다. 10몇만 원씩 뭐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바인딩 포스트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데 쓸 것 같으면 이제 홈오디오 뭐 톨보이 스피커는 바인딩 포스트 안 쓰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알 단자 찐다 이렇게 하면 그거 신뢰가 다 떨어지지 되나? 그래서 바인딩 포스트는 우리가 카오디오 인데 박스 쓰는 거 싸구리 뭐 5만 원 미만 이런 거는 그냥 총알 단자가 흘렀습니다. 바인딩 포스트가 이는 쓸데없는 그 구리 성분 동단자 그 성분이 음의 어떤 그 특징을 변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변형 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긍정적인 변형 쪽으로 오게 하려면 10만 원은 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2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도 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뭐 뽀대나잖아요. 바인딩 포스트가 있으면 체결할 때도. 근데 이제 진짜 본인이 음질을 위한다면 정작 바인딩 포스트보다 총알 단자 좋은 거 쓰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죠. 왜 바인딩 포스트 자체의 음질 특징 때문에. 그게 내가 쓴 케이블보다 더 좋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뭐 더 좋다고 보장되는 스타일이라면 써도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그 금액이 일단 비싼 거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스피커를 먼저 이제 조우고 이런 이제 손님이 가져온 박스를 그대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보컬 유토피아 10WM은 특별히 뭐 포트를 추천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실드 0.7 실드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실드로 그대로 0.7 마찬가지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요 스피커를 사면 여기에 쓰라고 있는 한 이게 육각 피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굵죠, 그죠? 보통 보면 MDF 내지는 자작 합판으로 박스 좋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자작 합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자작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들어진 것도 괜찮고 해서 그대로 쓸 겁니다. 그 대신에 요거 이제 볼트를 좀 굵은 거, 팔이 굵죠. 한번 좋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얇은 거를 하게 되면 쫀득하게 이것도 얇은 박스가 이렇게 만들 때 24T 이런 거 3T 이러면 좋은데 또 그러면 또 외형이 커지지 않습니까? 나무 두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얇기 때문에 꽉 조을 때 이제 이게 앙금이라 하는 겁니까? 조임할 때 쫀득하게 하는 거. 그게 약할 것 같아서 지 딸리는 이거를 쓰는 겁니다. 저는 것도 손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손으로 좋으면 좋아질 때 상태가 뭐 이제 쫀득하게 들어가나 뭐 어쩌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손으로 하면.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따다다닥 임팩으로 하면 임팩 그 소리 들어보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비싼 스피커 지금 스피커 다 이 정도면 하이엔드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이엔드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하이엔드 축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보컬 유토피아면 보컬에 가서 뭐 TBM 있죠. TBM이란다. 울티모가 이제 하이엔드죠. 옛날에는 울티모 나오기 전에는 보컬 유토피아가 제일 상위급이었습니다. 홈에서도 그랬고. 빡빡하게 잘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아질 때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좋아지면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아, 박스하고 스피커하고 결합이 좋구나.
그러고 이제 이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 박스가 이제 스피커 프레임이 체결될 때 박스의 떨림도 좀 최대한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은 좀 약간 생기는 그거마저도 이 볼트 체결이 잘 되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볼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시스템, 좀 비싸고 소리가 잘 나야 되는 시스템, 그런 경우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조기보다도 손으로 뭐 기계를 조으라 손으로 조으나 뭐 소리가 뭐 다를까이 별 차이 없습니다. 조을 때 잘 조아주면 됩니다. 기계를 조아도. 요새는 임팩이나 이런 거 조으면 실수로 이렇게 인대 찝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내 스스로가 현재 지금 조어는 임팩으로 하면은 임팩이 잘 돌아가나 없잖아 싶으면 잘못 눌리면 삑사리 날 건데, 이는 걱정에 의해서 조어는 시간이고, 그 소요되는 시간에 난 손으로 조으면 지금 텐션 쫀쫀함이 딱 좋네. 앞으로 그러면 이 나무 두께에 이 정도 굵기면 이 정도 텐션이 나는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기분 좋게 조여지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조는 거죠. 그 시간이 자기의 생각을 되뇌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조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쪼는데 기분 좋게 좋아졌고, 스피커 프레임도 박스랑 딱 붙었고, 야, 이러면 6인치 도화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좋아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뭐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 때나 하면 그 효과가 좀 덜하고, 뭔가 뭐 어떤 방식이든 그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면 효과는 더 뚜렷합니다. 여기서 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더 세게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요거보다는 여기 이제 힘쓰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구가 좋습니다. ES-악기. 이 ES-악기 저는 옛날부터 어쩌다 이거 샀는데 다른 걸 써본들 이게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되는 겁니다. 턴크렌치보다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음향에서는 더 좋습니다. 우리가 뭐 엔진 블록을 조은다든가 이런 거는 또 숙련된 전문가라 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음향 장비에서는 숙련된 전문가의 그 손에서 느끼는 그 토크가 기계에서 나타내주는 토크보다 더 좋다. 그리고 토크렌치도 분해해 보면 간단합니다.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뭐 토크렌치 역할을 하겠나. 그러니까 원체 우리가 조아주는 정비 지침서에 조아 요 안쪽에서 충분히 제가 부틸 테이프로 다 감았습니다. 정비 지침서에서 항상 이론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저처럼 뭐 말로만 갖고 하면 비싼 돈 주고 교육받고 하는데 뭐 새끼 저 새끼 지생각 뭐 얘기하고 미친 새끼야 이거 이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전문가를 앉혀놓고 뭔가 이론적인 것을 증명을 할 때는 그 이론이란 그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가 뭐냐, 그래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제 준비할 때 뭐 공장에서 토크를 얼마나 해가 좋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초보자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그냥 전문가한테는 그냥 상황에 따른 토크 꼭 필요 없고 한번 느껴봤으면 손으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특히 음향에서는 더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해보십시오. 총알 단자를 만들어야 돼서
총알단자는 조금 느리게 해야 끼다 뺐다가 좀 편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는 또 그거 하면 됩니다. 수주투브를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넓어야 잘 이렇게 끼다 뺐다가 좋다 이 말이죠. 거의 끼다 뺐다 할 일은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배선이 항상 뺏길 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잘 살아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이제 이것을 좀 더 가까이 해서 총알단자를, 요거는 좀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총알단자를 찍고 싶은데 배선이 너무 굵어. 그럼 뭐 필요한 만큼 최대한 자르면 되고, 총알단자는 또 항상 배선 보호하는 피복이 있죠. 이걸 꼽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꼽지 못할 때가. 이런 거는 반드시 수분이 많은 문짝안이라든가 엔진룸 쪽에는 꼽아야 되겠죠. 들은 거니까 여기 뒤편으로 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넣을 수 있도록 장갑을 벗고, 그럼 뭐 이제 차에서 앰프에서 오는 거는 항상 요 암단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딱 피복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뺐을 때, 케이블을 뺐을 때. 그러면 어디 차에 이게 다이더라도 그 쇼트 앰프 샤시에 쇼트되거나 이러면 앰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빼놓고 뭔가 하다 보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캐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앰프에서 공급받는 놈은 항상 스피커 쪽으로는 요거 암단자를 쓰고, 받아들이는 쪽에는 숫단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숫단자를 2개 지금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아까처럼 이제 삐다 뺐다를 이제 종종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요 바깥쪽 단자가 좀 크지 않습니까? 요게 홀이. 요거는 원래 피복을 찝으라고 좀 길게 돼 있고, 안쪽에 거는 이제 구리만 찝으라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안에 그 파이 공간 크기는 같은데 날개미의 길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복이 여기에 찍을 필요 없고, 이 선이 굵기 때문에 구리선을 바깥쪽 피복 쪽에도 찝고 여기도 찝을 겁니다. 그러면 2개 다 꽉 집어넣으면 뺄 때 빠질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굳이 빙빙 꼬는 것보다 배선의 특징이 그대로 그냥 잘 되어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꼬아야 되겠네. 삐지 노는 놈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앞찾기 공구를 들이대지는 못하고, 요거 한두 가닥 튀어나오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영상 찍으니까 모범적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한두 가닥 삐지 넣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요거를 가지고 먼저 좀 옮아줘야 됩니다. 요렇게. 요 방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좋은 방식이고. 예. 이래면 이제 안 움직이죠? 뭐 요것도 같이 할까요? 뭐 길게 까도 되는데 제가 적당하게 깠습니다. 안으로 좀 집어넣고. 네. 그러면 이제 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을 빼도. 그래서 이제 압축기가 이제 여기 없으면 요런 거, 온팡하죠. 요것을 반대편으로 이제 요렇게 해서
쿡 집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거는 요는 이제 총알 단자 찝는 요는 이제 압착기가 있어요. 요거 사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래 이제 보통 가운데 우리는 많이 쓰이죠. 요래 이제 끝에 딱 맞춰갖고 눌리보면 이제 걸려졌습니다. 손 떼도 괜찮습니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리보면서 약간 이제 방향이 12시 방향 오게끔. 그러면 이제 이 손으로 해도 잘 안 된다 자세가. 그러면 제가 여기 내려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눌려서 화면에 이제 화면에 보이려면 그래 눌려서 제가 자세가 잘 안 나오네요. 저 힘을 못 쓰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반대편에 보이죠? 요게 이제 걸려 있어서 뒤로 안 물러서는 겁니다. 요거를 풀어주면 이제 벌어지죠. 제가 이제 충분히 두 손으로 제 압력이 셉니다. 두 손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뒷부분이 앞부분만큼 홀이 배선에 묶어야 되는 건데 헐렁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가 물려야 되죠. 이거 할 때도 이제 두 개 엎었으니까 날개를 들어 엎었는데 맞춰갖고 적절하게 눌려주면 된 겁니다. 이것도 눌려보겠습니다. 이 배선이 굵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잘 안 될 때는 안쪽에 좀 더 큰 데다가 요리 하면 쉽게 되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별로 모양이 안 예쁩니다. 그래서 쫀쫀하게 똘똘하게 되기 위해서 힘들어도 요 크기가 요게보다는 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밑에 있으면 충분히 두 손으로 눌려버리면 되는데 좀 자세가 안 나왔어. 그래도 충분히 됐고 요것이 조금 약하게 됐으니 이거는 그냥 위에 넓은 걸 하면서 잘 짚히셨네요. 그럼 일어났고 이제 테이핑 살짝 요 상태에서 그냥 그 수주 튜브만 써도 충분합니다. 수주 튜브만 해도 충분하고 좀 더 저는 이제 이게 어차피 영상에서 완전한 형태로 지금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려니까 쭉 당겨가지고 반드시 당겨야 됩니다. 쭉 당겨서 그러면 이제 수유튜브는 이제 거의 생활 방수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수유튜브는 전기 테이프 요 당겨야 된다는 거 살짝만 쫀쫀하게 당기면 자기가 이렇게 쫙 옮아 줍니다. 미처 못했던 배선 이런 게 있다. 배선 띵가리가 있다 그러면 딱 자기가 옮아줍니다.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총알단자가 안 좋은 건 요 목이 약합니다. 목 좋은 거, 총알단자 좀 좋은 거 써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요걸 꽂으면 나중에 앞놈 캡하고 이 순놈 요 지금 꼽는 캡이 이미 들어갈 때도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 접촉이라든가 수분 접촉 그러고 배선이 나중에 세월 지나서 어떻게 될 확률이 이제 거의 제로죠. 제로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앰프에서 오는 게 꼽히고 그 위에 덮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럼 잘 안 빠지죠. 이 자체가 되게 이렇게 서로가 이게 캡도 비싼 거는 비쌉니다. 싼 거는 또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캡 맛 비싼 게 있습니다. 그럼 더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다는 것이 더 이제 잘 달라붙어서 보호를 잘 한다는 이제 의미로 보면 되고, 그러면 요 이제 요것도 하나 정리를 또 해야 되겠죠. 이건 안 되네. 보기가 싫어서 안 돼.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게 요 정도 크기로 하면 되겠네. 긴 거를 꼽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작아서. 차 쪽에도 마찬가지로 차 쪽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잘 없을게. 긴 걸 요거 가지고. 이게 배선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하려고 하면 시간이 무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꼭 무한대라 하기보다도 이제 왜 그렇게 제가 무한대라는 말을 쓰느냐면, 뭐 저거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해놓고 나서 보면 내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핸들 뭐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손님한테도 뭐 이거 하는데 뭐 그래 안 걸립니다. 그래 했는데 잘하려고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그냥 몇 배로 많이 걸립니다. 몇 배로. 그래서 시간이 이제 무한대라고 표현을 제가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하나 뭐 또 이게 쳐다보면 이제 다 작업 끝난 이후에 이게 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차주도 볼 수도 있고 나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점검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럼 보면 기분 좋습니다. 기분이 이거 뭐 튼튼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선 작업 자체가 원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가 좀 가난해. 더 하네. 이쯤에서 기타 뺐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여기가 있어야 되니까. 선은 절대없이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퍼선은 탄탄함, 이 스피커 자체가 지금 탄탄함을 표현하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선이 길면 탄탄함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약간은, 그래도 너무 짧으면 또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에 할 것도 이렇게 하나 또 가져가서 준비하고, 마이너스 하나 준비하고. 네, 그럼 이제 우퍼에 관련한 스피커와 케이블에 관련 뭐 여러 가지 또 뭐 유익한 뭐 이미 그 전에 앰프 작업할 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전체적인 배경을 동시에 찍어야 되고 또 밝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라 하지만은 이 밝게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제가 이제 조명을 강하게 비춰가지고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시간에 이제 배선의 어떤 그 처리 능력, 작업,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스피커 구조에 대한 설명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안 되면 또 한 번 더 보시고 그래 하면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